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네, 저의 방송을 들으시고 삶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는 평소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실생활에 잘 적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것을 조금씩 적용을 하다 보니 좋아지는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맞습니다. 이 기운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기운이 폭발하듯이 터져 여러분의 삶을 확 바꿔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반풍수가 집안 망하게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물론 이곳 유튜브에도 보면 정말 엉터리 풍수쟁이들이 많아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풍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하여 사람들은 이 풍수를 점점 미신처럼 또 황당한 술법처럼 여기고 있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풍수는 절대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들이 어느 것 하나 서양의 성공학 강연에서 나오는 말과 다른 것이 없고, 또한 수많은 심리학에서의 논문들에서의 말과 다른 것이 없듯이 우리 조상님들이 만드신 이 풍수라는 학문은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누구는 이 기를 제대로 잘 사용을 하기에 큰 부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누구는 이 기를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니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제대로 된 풍수를 익히시고 또 적용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로, 현관에 거울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풍수 상식 중 가장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일 듯 합니다. 여러분, 거울은 어디든 있어서 나쁠 것이 없는 아주 좋은 거예요. 다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시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거울이 현관문과 정면으로 보게 있어서는 그리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나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거울이 현관 좌우에 있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의 집 현관이 아주 넓어 보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관이 크게 넓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로워진다는 것이고, 또한 기의 흐름이 아주 안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절대 현관 좌우에 거울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실에 거울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침실에도 거울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분이 주무시는 침대를 비추게 된다면 이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무의식이 완벽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편안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다음날 여러분의 일들에 작은 지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니 성공과 성취를 얻지 못하게 되시겠죠. 하여 이 거울이 침대를 정면으로 비치도록 하는 일만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안에 있는 수족관이 돈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물이 좋고 많다는 것은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집이 명당의 조건에 부합하는 집이라는 그 사실 역시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양학은 무엇이든 과한 것은 없음만 못한 거예요. 네, 주방에 물 흐름이 좋고 화장실 역시도 물을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주방이 넓고 크고 화장실의 개수가 많다면 오히려 수족관같이 물이 흐르는, 또 물이 고여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창가로 충분한 물이 보이는 경우 역시 집안에 수족관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족관의 물이 항상 청결치 못하다면 이 수족관은 오히려 없음만 못합니다. 네, 수족관의 물을 자주 갈아줄 자신이 없다면 아예 두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현관에 그림이나 식물을 두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관은 여러분의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네, 얼굴에 이것저것 많은 것을 걸어두어서 좋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집안의 명예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네, 명예와 돈은 절대 공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 그림은 무조건 현관 복도나 집안 복도, 그리고 거실에 걸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식물은 거실 창가로 옮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관에 큰 그림이나 큰 식물이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금전적인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십니다. 다섯 번째로, 소파는 대문 현관과 마주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풍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네, 이 말은 우리 풍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아마 대한민국의 20평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치고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의 가옥 구조를 보면 무조건 대문에서 들어와 대청, 즉 지금의 거실이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네, 이것이 오히려 풍수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이런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로, 화장실이 현관문과 바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과거에 화장실이 좁고 아주 더러워서 밖에 나와서 옷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었던 이야기예요. 네, 지금의 화장실은 충분히 실내에서 옷을 다 정리하고 밖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풍수는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 필요 없는 것이 있으며 또한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아파트들 중 화장실이 2개 이상 있는 집들은 거의가 다 이런 형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이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그 화장실을 얼마나 청결하게 사용을 할 것인지 이것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7번째로, 부엌과 화장실이 서로 마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역시 과거 화장실과 부엌은 멀어야 한다라는 말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과거에는 화장실에 인분이 고여져 있으니 더러운 냄새나 또 그 외 세균들이 많이 날아다닐 수 있었겠죠. 하지만 현대는 거의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또한 거의 대부분 청결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화장실에 문만 잘 닫아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꼭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8번째로, 침대 머리는 북쪽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과거에 외풍이 아주 강하던 시절 차가운 북쪽 벽의 외풍이 머리로 직접 오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풍수에서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외풍이 거의 없죠. 그리고 어느 집이든 단열이 웬만큼은 다 잘 되고 있을 것입니다. 네, 현대에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침실에서는 꼭 3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째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차단, 그리고 다음으로 침구와 침대 청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머리맡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9번째로, 여러분, 수맥 때문에 참 말이 많죠. 수맥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하 그 어느 곳도 수맥에 영향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네, 만약 그러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마치 척박한 사막과도 같은 곳, 즉 죽음의 땅, 흉당일 거예요. 물론 과거에는 고층 건물도 없었고 또 집을 건설하면서 방수 처리도 하지 않았으니 집안에 꺼짐이나 집안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디든 건물이 올라가는데 지하에 철저한 방수 처리를 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곳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네, 이젠 수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이런 어리석은 말들에 현혹되어 비싼 비용 지불하시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대표적인 풍수에서 잘못된 상식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